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업 시켜드리는 업사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 몇 달 사이에 여러분의 투자 성과는,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요즘 시장이 상당히 어렵네요. 국내 시장,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벌써 6개월째 하락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해외 주식 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어쩌죠? 네, 해외 시장도 지금 같이 흔들림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을 상당히 강력하게 끌어올렸던 유동성 장세가 테이퍼링도 시작되고 실흥국 중심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조금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2,300개 되는 주식, 국내 주식, 그중에 2,000개가 떨어지는 날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걸 들고 있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식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히 대안이 필요할 겁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하는 방식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코인 쪽에 관심 가지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자, 코인보다 쉬운 해외 선물, 어머나 해외 선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막상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코인은 기초 자산이 없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해외 선물이나 혹은 국내 선물 이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기초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의 분석이라는 게 어느 정도 더 가능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코인보다 쉬운 해외 선물 매매해 보기. 자, 첫 번째 시간, 과연 해외 선물을 굳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 있을까? 자, 이런 분들께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바로 내가 지금 현재 특히 투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한번 주의 깊게 우리 첫 번째 시간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상 스튜디오로 가서 한번 온라인 교육장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이베스트 증권 메타버스 강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좀 다양한 내용들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강의실, 온라인 강의실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코인보다 훨씬 쉬운 해외 선물 이야기입니다. 기초부터 콕 찍어서 얘기 드려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업사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저는 아프리카TV에서요 업사부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오시면 많은 이야기, 해외 선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시작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보다 쉬운 해외 선물 기초부터 꼭 필요한 내용들만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때까지 해외 선물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계좌조차도 없어. 그동안 이게 꼭 해야 될까 싶었던 분들 있죠. 하지만 왠지 주식 투자만으로 뭔가가 또 하기에는, 그리고 또 코인은 뭔가가 너무 낯설어. 이게 과연 근본이 있는 건가? 뭔가를 기준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그래, 해외 선물은 뭐 나스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유, 그죠? 크루드 오일, 그리고 천연가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실존하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매매하기 때문에 그래도 호황된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아무래도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 코인은 내가 손에 잡을 듯 말 듯 좀 어려운 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보고 싶지만 너무 막연한 부분도 있으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해외 선물까지 꼭 해야 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닐까? 파생은 뭐 너무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그죠?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뭐 우리 모두가 파생 매매를 꼭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 이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 나에게 적합하겠구나, 나에게 필요한 매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자. 충분한 공부를 하고 시작한다라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외 선물을 꼭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다라면 저는 반대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 여러분들은 과연 투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통해 성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어떠세요? 여러 상품들이 있겠죠? 투자에는 우리가 주식도 있고요. 그죠? 파생, 국내 파생, 선물, 옵션, ELW, ETF도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 상품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코인도 많은 분들 관심은 가지시는데, 야,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로지 차트 분석으로 해야 되는 건가? 일론 머스크가 말 한마디 하면은 폭등했다, 폭락했다, 이런 걸 해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매매해서 돈 번 사람이 있겠죠. 부동산은 어떻죠? 자, 요런 것들 매매해서 내가 수익을 냈던 구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매매해서 수익이 나신 구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종 결과, 지금 현 시점에서의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있던지 간에 나는 이거 주식 매매에서 수익 났던 때가 있었어. 파생 매매에서 수익이 났던 때가 있었어. 코인 매매로 돈 번 때가 있어. 부동산은 어때요? 대체적으로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다면 돈을 버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가장 뭐랄까요? 마지막까지 지금 현재 아직도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언제 내가 수익 나기 좋을까? 언제 내가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관점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합시다. 보시고 계신 것은요, 이베스트 증권 HTS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여러분들 보신다라면 구간을 좀 나눠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상향하고 있는 구간을 A,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도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A, 여기서 여기까지도 우상향 구간 A, 여기서도 여기 우상향 구간 A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미친듯이 하락을 하네요. B라고 해보죠. 자, 여기도 하락을 합니다. B 구간입니다. 여기도 하락을 하고 여기도 미친듯이 하락을 합니다. B, 이거는 엄청난 B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나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엄청난 폭락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참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지루한 구간, 요 구간이 C라고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라는 것, 다른 걸 안 하고 오로지 주식 투자만 하셨다라면 A, B, C라는 구간에서 언제 수익을 내셨을까요? 그리고 언제 답답하셨고 언제 큰 손실이 났을까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A 구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향하니까 내가 물렸다가도 손실이 났다가도 버티고 있으면 기어이 올라가서 수익이 되는 구간, 바로 우상향 구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A 구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쉽게 수익이 날 수 있었겠죠. 반면에 B 구간은 어떤가요? 주식을 갖고 계시면 정말 괴로운 시간들, 심지어 우리 코스피 그죠?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합쳐보면은 약 한 2200개, 2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2000개 이상이 떨어진 날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10개를 갖고 있으면 그냥 10개 다 마이너스예요. 9개 마이너스거나 10개 마이너스거나 살아있을 수가 없죠. 계좌는 계속 박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바로 B 구간입니다. 그러면 주식은 B라는 구간, 하락 구간은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안 하면 좋습니다. 그죠? 현금 들고 안 하면 좋습니다. 자, C 구간은 어떻죠? C 구간? C는 열심히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테마주 장세, 또 올랐다 떨어졌다 막 이제 한참 지루한 구간입니다. 핵심 종목들을 잘 잡으면 수익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구간. 혼조할 수 있는,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 수익 나기 쉬울까요? 네, 주식 투자만 본다면 바로 A 구간에서 투자를 A 구간만 하신 분들이 수익이 나겠죠.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파생 매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파생 매매는 언제 수익 날 수 있을까요? 파생. 조금은 주식과 다른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파생은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수익을 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언제 쉽게 수익이 나느냐? 아무래도 그래도 기왕지사 내가 크게 수익을 날 수 있는 거,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잘하고 수익을 잘 안정적으로 취한다면 대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구간보다는 빠르게 폭락하는 구간, 아무래도 상승할 때보다 떨어질 때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짧은 시간 대비 변동이 클 때, 물론 폭등하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등하는 구간에서 잘 보시면 이렇게 끝자락 있죠? 이렇게 폭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럴 때도 상당히 큰 수익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즉 파생은 시간 대비, 왜냐하면 만기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만기, 그 시간 안에 변동이 클수록 큰 수익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락을 했어요. 그때 1억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주식에 다 갖고 계셨다면 아마도 마이너스 5천만 원, 반토막이 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9,500만 원은 주식을 가지고 또 나머지 5% 500만 원 정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풋을 가지고 계셨다면 아마도 여러분 계좌는 1억에서 5천만 원이 된 게 아니라 주식은 5천만 원 됐겠죠. 예, 맞습니다. 주식은 5천만 원 됐겠죠. 주식을 갖고 있는 한. 그런데 풋 상품이 최소 20배에서 뭐 100배까지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황되면 안 되니까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그 정도, 일반적인 분들이 좀 크게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한 20배 먹었으면 정말 크게 수익이 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500만 원 1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손실 5천만 원을 보더라도 1억이라는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난 1억 5천이 되겠죠. 그리고 최바닥 구간에서 그 돈 가지고 주식을 싸그리 매수해서, 왜? 현금이 있어야 주식은 사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방향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예시인데,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변동이 클 때 파생은 주식을 조금은 보완해 줄 수 있는, 특히 상승장일 때는 주식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하락장이 포함될 때는 파생 상품으로 보강을 좀 해주는 것이,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공부가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 쪽 이야기는 이렇게 해보고, 이 횡보하는 구간도 파생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바로 코인입니다. 코인인데, 코인 시장에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코인은 언제 수익이 났을까요? 지금 보시는 건 비트코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요런 구간, 그죠? A 구간,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B 구간, 이렇게 폭락하는 B 구간. 자, 어때요? 언제 우리가 비트코인이든 뭐든 비슷하게 움직였으니까, 이더리움이나 언제 수익이 쉽게 났을까요? A 구간이에요. A 구간입니다. A 구간에서 돈 벌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2020년에서 2021년 상반기 정도까지 코인 매매하신 분들이 큰 돈 벌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짤짤하게 단타 치신 분들은 큰 돈은 못 벌었고 벌기는 벌었는데, 그 이후 요 구간을 만나면서 상당히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고 원금까지 손실나는, 또 이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코인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상당히 크게 손실을 보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손실로 마무리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또 나는 아니야, 설마 이게 이렇게 죽을까 하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새롭게 진입해서 이 구간, 그 이후의 구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또 돈을 조금 벌었을 거예요. 자, 쉬운 맥락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쉽게 수익이 나죠? 바로 우상향하는 시장. 그게 사람한테 가장 쉽게 다가오거든요. 주식을 보든 뭘 보든, 부동산,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을 봤을 때 가격이라고 하는 게 우상향, 그런 상품에 투자했을 때 가장 쉽고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나더라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어때요?
뭐 부동산은 말해 뭐 합니까, 그죠? 부동산 비싼 부동산일수록 뭐 강남, 그죠? 이런 지역에 가고 계신 분들은 뭐 거의 무조건 돈 벌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계속 올랐으니까. 계속 올랐으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렇게 실패가 없는 신화가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너무 큰 돈이 필요하니까요. 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또 소액 투자,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코인 매매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소액으로 더 작은 돈으로 더 큰 수익 혹은 더 안정적인 수익, 내가 내 능력으로 분석을 통해서 상하방을 맞춰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인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반 주식이나 또 다른 상품에 비해서 약간은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 파생이긴 합니다. 그건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한참 전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요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쵸?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달러 헌터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업사부가 이전에 5강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금융시장은 4가지 시장으로 되어 있다. 4가지 시장, 바로 환율, 원자재, 채권, 증권 시장이죠. 그래서 환, 자, 채, 증, 이렇게 기억하시면 환, 자, 채, 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네요. 코로나 이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자, 환자 채증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로 속해 있는 건 증권이죠. 증권에 속해 있어요. 여기 뭐 이제 코인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코인은 분석이 좀 어렵다. 얘네들에 비해서 환율도 원자재도 채권도 증권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매크로 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이라는 걸 해볼 수가 있는데, 시도라도 할 수 있는데 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너무 작은 시장인 증권 시장에만 매달려 있는데 이걸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그래서 환율, 원자재, 채권도 우리가 충분히, 채권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금리 있죠. 금리를 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외 선물이라고 하는 시장의 장점을 조금 알아봅시다. 장점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선물은 어때요? 국내 시장보다도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 또 보완되는 거 여러 가지들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금융시장 중에서,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발달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낮은 증거금을 가지고 높은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상품이 있다면 우리가 미니 상품 같으면 절반의 돈으로 증거금을 활용해서 절반만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짜리가 100만원이 올랐어요. 그럼 100만원 수익이죠? 네, 맞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한, 그쵸? 미니 상품을 내가 500만원 갖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나 수익은 같이 챙겨갈 수 있는 거죠. 예, 그죠? 일단은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기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마이크로 상품 같으면 우리가 매매하는 1000만원짜리 상품이면 1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두 번째 장점이 뭘까요?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효율적으로 짜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합시다. 네, 최근에 어찌 보면은 주식 투자를 작년에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상당히 큰 성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한 6월 중순 정도부터, 그죠? 6월 중순부터 7월부터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어두운 시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주식만 갖고는 뭔가 부족함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만 갖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눈을 돌리는 게 뭐예요? 아, 이 한국 시장은 이러는데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 지금도 신고가 나는 종목이 많아. 테슬라 또 올랐어. 애플이 또 올랐어. 그래서 해외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전부터, 작년부터도 많았지만요. 자, 그런데
해외 시장으로 계속 갈까요? 테이퍼링 시작되고 긴축 정책이 시작되고 파월 연준 의장이 재연임이 되면서 긴축 정책은 계속 펼쳐지게 될 것이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가죠. 유동성 장세가 좀 종식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부터 흔들림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미국은 끝까지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있지만 미국 역시 흔들림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해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해외 선물, 해외 파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상품,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이베스트 증권의 해외 선물, 옵션, 뭐 주문 종합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지수, 통화, 금리, 농축산, 비철금속, 귀금속, 에너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어떤 한 것들이 있는지만 살펴보고요. 나중에 이제 한 종목 한 종목당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 띄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시장이 이제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나스닥이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또 많이 매매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나스닥 시장이거든요. 최근에는 마이크로 나스닥 시장이 또 우리가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싸고, 그죠? 워낙 소액으로 매매할 수 있다 보니까, 자,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이 미니 나스닥도 보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나스닥도 보입니다. 항생도 보이는군요. 항생도 보이고. 자, 우리 나스닥을 한번 봐보죠. 나스닥 한번 봐보면은 마이크로 나스닥이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나스닥 얼마 가지고 매매가 가능할까요? 여기 보시면 개시 증거금, 유지 증거금이 있어요. 1870. 이거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달러로 되겠군요. 맞아요. 1870달러가 있으면 매매가 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1870달러가 유지가 되는 한 문제 없어요. 자, 이런 정도를 구분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21년 11월 말쯤 혹은 12월 정도 환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1187원 정도 기준이더라고요. 1187원 곱하기, 자, 우리 재미로 한번 오랜만에 계산기 한번 두들겨봐요. 자, 1187원 곱하기 1870달러는 자, 222만원 정도, 222만원이 있으면 우리가 한 계약을 매매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나, 그러면 내가 2300만원 정도 있으면 마이크로 나스닥을 10계약을 가지고 매매하고 수익을 10배로 혹은 리스크도 10배가 생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미니 하면요, 가격이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증거금이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는 10분의 1이에요. 항생은 5분의 1입니다. 항생은 우리가 그냥 항생과, 그리고 이제 미니 항생이 있는데요. 미니가 보통 이제 우리 나스닥이나 이런 데는 2분의 1인데 항생은 5분의 1이에요.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니케이 시장도 있고요. 낮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매매하시는 게 항생 가지고 많이 매매 또 하십니다. 가끔 항생 매매를 하시는데 지금 2만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2만 달러니까. 그런데 뭐 100만 원 갖고 매매한다, 200만 원 갖고 항생을 한 계약 두 계약, 나스닥을, 미니 나스닥을 50만 원 갖고 매매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현혹되시면 안 돼요. 뭐 유튜브나 어디나 막 이런 데에서 그렇게 광고하고 뭐 거기다가 추가 증거금을 뭐 10% 20%를 더 준다?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거 나한테 돈을 왜 줘? 그죠? 이건 불법 대여 계좌일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리고 불법 대여 계좌는 실제 거래가 되기보다는 도박 사이트처럼 만들어 놓고 실거래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넣어 놓으시면 파생에서 초보자들이 수익을 바로바로 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까먹는 돈이라 생각하고 자기네 그냥 다 갖고 갑니다. 인출하려고 하면 글쎄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인출을 해줄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인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큰 돈 벌면 인출 안 해줍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불법 대여계좌 이상한 것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증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베스트 증권, 뭐 키움 대신, 뭐 미래, 뭐 농협,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이러한 곳을 제외하고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그런 데들은 다 불법이고, 여러분 돈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을 잘 확인하시고 가장 쉽게 매매가 되는 이베스트 증권 그냥 쉽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지수 있고요. 통화해 보니까 호주 달러도 있고, 그리고 파운드화도 있고요. 브라질 돈도 있고, 캐나다 돈도 있고, 많이 있네요. 엔화도 있고, 그죠? 요렇게 또 매매를 하는데, 보니까 호주 달러 매매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개시증거금 1760달러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아까 채권 얘기도 하고 여기서 뭐 10년물 이런 것들 또 보이긴 하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잘 아시는 분들만 공부를 통해서 접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 매매하는 게 바로 오일, 크루드 오일,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 그죠? 5,610달러 이렇게 한 계약을 매매할 수 있고, 여기에는 미니 크루드 오일이 있어요. 미니 크루드 오일은 2분의 1, 그죠? 2,805달러 개시 증거금, 유지 증거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미니를 뛰어넘는 마이크로 크루드 오일이 있군요. 마이크로는 10분의 1. 그래서 크루드 오일이 5,610달러인데 마이크로는 10분의 1이니까 561달러. 이것도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오랜만에 계산기 두들기니까 재밌네요. 자, 561달러 곱하기 1187원, 우리나라 환율 부분이면 67만원 정도. 67만원 정도 있으시면 거래 한 계약 거래가 되는구나. 야, 그러면 나 100만원도 안 되는 돈 갖고 이거 한번 유가를 한번 내가 예측을 해봐서 매매해 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해볼 수 있죠.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 있죠. 뭐요? 금이요. 금. 골드. 골드는 8,250 불 가지고 매매할 수 있고, 그리고 미니 골드가 있어요. 미니 골드는 1,909달러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가 있군요. 마이크로는 825달러입니다. 10분의 1 골드에 비해서 10분의 1 마이크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 갖고도 해외 선물이라는 것을 해볼 수가 있구나. 특별한 국내처럼요, 뭐 얼마 이상을 반드시 넣어놔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식의 조건들이 없어요. 진입장벽이 딱히 없고, 그냥 이베스트 증권 그냥 비대면으로 계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돈 넣고 매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전 충분한 모의 투자로 조금 연습을 하는 게 좋긴 하겠죠. 매매 기법을 익히기 위해서 모의 투자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심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기술을 익히고 HTS 사용법, MTS 사용법을 조금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뭐 한 일주일이든 2주이든 모의 투자를 시작해 보시면 쉽게 내가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내가 매매를 잘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이제 손이 익숙해지는 정도 단계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비철금속은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 혹은 전 세계의 경제 상황,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닥터 쿠퍼 이렇게 표현도 하죠. 경제 상황이 호황을 누리려고 할 때는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뭐 원자재 시장이 공급 부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죠. 원유도 그리고 천연가스도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많이
주식시장이 특히 흔들릴 때는 한번 우상향을 하는 그런 시장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농축산이 있는데요. 돼지고기도 있고요. 그리고 콘이 있네. 콘, 옥수수죠. 콘도 콘이 있고 미니콘이 있어요. 미니콘은 336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콘이 1678달러로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니콘보다는 그냥 콘 거래가 조금 제가 경험상으로는 거래량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식용유도 있고요. 다양하죠. 그 다음에 대두, 그 다음에 밀 이런 것들 가격이 엇비슷합니다. 코코아, 그 다음에 뭐 면화, 그리고 커피,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도 있어. 설탕도 있고요. 자,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뭐 미래 식량난이 온다, 곡물의 공급 부족 상태가 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 기후 문제들, 여기서는 산불 나고 저기서는 한파에 여기는 홍수,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좀 부족해지는 상황 때문에 농작물의 어떤 부족 상태,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농작물에 최근에 관심 가지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가 옥수수 가지고 좀 직업적으로 관련이 있으시거나, 그죠? 뭐 그런 쪽으로 있으신 분, 일반인들보다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거래가 유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다양한 상품들, 나는 주식 매매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그리고 국내 파생을 한번 해봤어. 근데 국내 파생도 좀 부족함이 있네. 자, 그래서 나는 해외 시장이 좋은 것 같아. 해외 시장 분석이 난 더 편해. 왜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보다 더 변수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억울해. 이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많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대로의 어떤 뭐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더 정직하게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올라도 떨어지고 미국이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온다거나 또 다른 변수들이 껴서 좀 뭐랄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측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어, 레버리지 쓰는 게 좋겠어 하시는 파생 투자자들에게도 최고의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나는 직장인이야, 나는 자영업자야, 그래서 낮 시간 동안 국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이러신 분들이 있죠. 또한 그럼 밤에 해외 주식을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것도 매매 스타일에 따라 틀린 거예요.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는데 좀 짧게 봐야 돼. 나는 내가 시간이 보통 퇴근하시고 그 다음에 씻고 식사하시고 잠깐 이야기 가족과 담소 나누고 나서 내가 시장을 본다면 대략 빨라도 9시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12시 정도 혹은 늦으면 1시 잠은 주무셔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만 단타 매매를 좀 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도 아까 상품들이 있었지만 특징들이 있어요. 원자재나 곡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통할 수도 있는데, 지수물 있죠. 뭐 S&P다, 나스닥, 뭐 그다음에 항생지수, 지수물들은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짧게 조금 단타 매매처럼 매매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내가 또 깜빡 졸고 일어났는데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서 벌어놓은 수익도 날아가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짧게 매매하고도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상품이 또 지수물들입니다. 그런 장점도 활용해 봐야겠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겠죠. 하루 24시간, 상품별로는 한 23시간 거래가 되는데, 뭐 우리가 시카고 시장도 있고요, 런던 시장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도 있고, 그리고 홍콩 시장도 있고, 도쿄 시장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거래가 되는 시장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상품별로 24시간 거래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각각 상품은 뭐 나스닥 같으면 23시간,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거래소별로 브렌트유, 그죠? 이런 것들 매매를 따로 하는 시장이 있고, 또 우리가
유럽 쪽에서 매매를 한다라면 당연히 유로화, 그리고 홍콩에서 매매하면 홍콩 달러로 거래가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외 선물을 꼭 해야 될까 하는 이제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어떤 편하게 나에게 필요함이 있다라면 한 번 정도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저거 어렵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오늘 1강을 시작으로 우리 앞으로 5강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해외 투자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좌를 개설해서 HTS를 또 세팅을 하고 매수와 매도 주문을 어떻게 하며 상품의 여러 가지 정보들은 어디 가서 찾아보고 알 수 있는지까지, 그쵸? 다 일일이 꼼꼼하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오늘 1강 강의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외 선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좀 해보죠. 그래서 해외 선물이 도대체 뭐야? 상품들이 어떻게 되고 양방향 레버지를 갖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요. 만기도 있고요, 증거금도 있고, 이거 뭐지? 네, 이런 것들 어려워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 하지만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것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보다 쉬운 해외 선물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실 수 있다, 해야 되겠다, 혹은 내 조건적인 부분들, 그죠? 아무래도 나는 밤 늦은 시간에 아무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직장 다녀야 되고, 그리고 자영업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시겠죠? 자, 그러신 분들 한 번 정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욱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모두에게 우리 해외 선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자영업자이시거나 낮 시간 동안에 또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못해서 또 계좌가 손실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야간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께도 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해외 주식에 대한 해지 부분을 위해서라도,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바로 우상향하는 시장. 그쵸? 주식시장도 우상향할 때 수익 난 사람이 많았고 쉬웠고, 코인도 우상향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일 때 수익 나는 사람이 많았고 쉬웠다는 거, 큰 수익이 났다는 거. 그런데 요즘 원자재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해외 선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어려운 내용은 전혀 단 1도 없으니까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업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